안녕하십니까, 우수장입니다. 자, Z8의 공식적인 출시를 알리는 유튜브 라이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Z8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그 전에 니콘 루머스닷컴에 이제 Z8과 Z9의 스펙을 비교해 놓은 게 이제 나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스펙이 나와서 같이 보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니콘 루머스닷컴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포스팅이 나와 있는데요. Z8과 Z9의 이제 자세한 스펙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같은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다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 보시면 센서와 감도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고, 자, 파일 포맷에 지금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HEIF10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는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에 보면 요런 이제 고효율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이제 이 HEIF는 이제 MPEG 영상용 코덱인 MPEG에서 나오는 프레임을 잡아서 뺐을 때 요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Z8에는 JPG 외에도 요 포맷이 하나가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 포토를 찍으면 이제 저걸로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움짤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Z9엔 이제 프리 레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똑같이 Z8에서 넣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약간 움짤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지만 그 안에서 프레임을 골라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마 그런 용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포맷은.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AF 포인트랑 뭐 AF 이제 디텍팅 레인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 디텍팅, 이제 사물 추적이죠. 여기에 추가가 된 게 원래 이제 에어플랜이 있었어요. Z9에도 에어플랜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전용기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비행기를 검출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Z9에도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같이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거는 넣어줄 것 같아요. 자, AF 모드 똑같고 스피드도 같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슈팅 똑같고, 그다음에 뭐 인바디 VR, 이거는 이제 손떨방이죠. 손떨방 똑같고, 배터리 라이프.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배터리가 EN15C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기대했던 게 EL15D가 나왔으면 어떻겠냐, 조금 더 고용량의 배터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니콘에서 쓰고 있는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예상 슈팅 매수는 275매로 지금 이제 유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Z9은 700장을 찍을 수가 있는데 Z8은 275장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보면 Z9으로 700장 이상 찍습니다. 이거는 이제 촬영하는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쓰고 있어요. 한 1000장에서 1200장은 몇 건이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Z8도 한 400장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사진 매수잖아요. 이제 이 배터리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게 되면 아마도 1시간은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배터리 하나 갖고는. 그래서 만약에 Z8으로 동영상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USB Type-C 외장 배터리를 같이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나와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셔터 레인지 똑같아요. 일렉트리온 셔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다른데, 포트레이트 임프레션 밸런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Z9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Z6, 7 쪽에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써봐서 전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마젠타와 옐로우 톤을 이용을 해서 인물의 색조를 좀 조정해주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Z9은 왜 없을까요? 신기하네. 자, 스킨 소프트닝도 들어간대요. 지금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들어있죠.
이제 Z8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기능이 소니의 것과 비슷하다면, 아니 비슷하다기보다는 그것과 거의 같다면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돼요.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의 인물 톤을, 이제 저도 지금 얼굴에 좀 이렇게 뭐가 났잖아요.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거는 좀 쉬운 편이지만 동영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런 게 뭐 포토샵처럼 이렇게 쉽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근데 이게 카메라에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영상 찍을 때 켜놓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니를 조금 부러워했었는데 Z8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궁금해졌어요. 과연 어떻게 해줄까? 얘가 소니처럼 잘해줄까? 소니보다 못할까? 아니면 소니보다 더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긴 부분이고요. 자, 플리커 감소, 고주파 플리커 감소 기능 같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이것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USB 차징 같이 된대요. Z8도 USB Type-C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USB 터미널 for 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로 연결되는 USB가 니콘의 Z9에는 없대요. 근데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for CO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COM이 통신이라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랜 터미널이 일단 없습니다. Z8은 Z9에는 이제 RJ45 잭이 들어가는 터미널이 있는데 Z8은 없대요. 자, 그리고 10핀 터미널, 요거는 이제 카메라 앞쪽에 Z9 카메라 앞쪽에 릴리즈를 연결하는 단자예요. 그래서 Z7하고 6하고 Z5는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이제 옆에를 열어서 좀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꽂아야 돼요. 꽂을 때. 근데 이제 10핀은 사실 니콘에서 고급기 쪽에 넣어주는 단자예요. 그래서 Z8과 Z9에는 10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싱크로 터미널이 Z8에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Z9에는 싱크로 터미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카메라에다가 이제 조명에서 나오는 선을 꽂아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규격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뭐 한 1920년, 30년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카메라에도 이 PC 터미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싱크로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플래시하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Z8에서는 이게 빠졌대요.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이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있어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이게 과전류 이슈가 좀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카메라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서 원래도 잘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빠졌다고 합니다. 자, LCD 스크린 4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Z9이랑 똑같이. 저는 수입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수입으로는 안 나오고 Z9과 똑같이 4축으로 틸팅이 되는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뷰파인더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 디스플레이 컬러, 이거 좀 그 후면 LCD가 좀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된다고 하고, 버튼 일루미네이션 이것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실드도 있고요. 센서 코팅도 있고요. VR 락도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안에 센서 전원 끄면 잠가주는 거 그것도 되고요. 자, 다 똑같아요, 진짜. 뭐 모션 블렌딩 똑같이 되고요. 뭐 다 똑같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스킵해서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제 메모리 카드가 다른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모리 카드가 타입 B,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되지만 듀얼이지만 하나는 SD 카드가 들어갈 것이다. 근데 SD 카드는 UHS-2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USB 카드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Z9 같은 경우에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밖에 안 되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같은 걸 두 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메모리를. 다른 거 두 개 들어가는 거는 좀 제가 선호하는 편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들어가니까 이걸 메인으로 쓰면서 SD 카드에 비슷한 용량을 넣어서 백업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SD카드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고 SD카드를 썼을 때 오류가 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SD카드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똑같이 4.5GHz, 5GHz, 그다음에 블루투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게 Z9에는 GPS가 있는데 Z8에는 GPS가 빠졌어요. 그리고 Z9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J45 잭이 들어가는 랜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Z8에는 그게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위쪽에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자고 했던 거, 자, USB 터미널 for COM,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입 C에서 RJ45로 바뀌는 그런 이제 USB 랜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Z8에 USB로 결합을 했을 때 USB 랜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랜선을 가지고 컴퓨터와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NAS에 업로드를 한다거나 FTP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했을 때 랜선을 쓸 거면 전용 어댑터를 사서 써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랜선도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젠더를 써야 된다 이거고. 자, 스냅브릿지에 이제 8메가픽셀 이미지를 보내는 거 같이 되고요. Z8은 보이스 레코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이스 메모, 이제 음성 메모, 이제 Z9에는 음성 메모가 있기는 해요. 계속 전통적으로 니콘의 플래그십 카메라에는 음성 메모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뭐 이제 HDMI 아웃은 뭐 10비트로 나온다고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방진 방적은 Z9은 D6와 같은 등급인데 Z8은 D850과 같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Z9과 Z8의 방진 방적 기능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Z9 쓰듯이 Z8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좀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인데, HEIF 10비트, 요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이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포맷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사진을 뽑아서 공유를 한다거나, 뭐, 이제 PC를 통해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럴 때, 컨버팅이 좀 필요해요. JPG 파일로. 그런 포맷이긴 한데, 이 포맷이 아마도 이 기능과 여기 있는 요 기능, 컨티뉴어스 슈팅에 있는 요 프리 릴리즈 캡처. Z9은 이제 반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일단 그때부터 촬영이 시작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라우 파일로는 안 되고 JPG 파일 쓸 때만 되는데 스포츠 경기나 뭐 빠른 물체를 찍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셔터 릴리즈 타임을 놓쳐도 그 앞에 1초나 2초 정도를 미리 레코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Z9은 현재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뭐 이미 촬영을 시작을 하다가 제가 찍는 순간 그 기준으로 해서 1초 정도를 레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셔터를 뜰 때까지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다 JPG 파일인 건데 Z8에 지금 이 HEIF 요 규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옵션에 의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음자를 만들어주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모드로 촬영을 하면 사진 한 장이 찍힌 것 같지만 사진을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약간 동영상 같은 규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Z8에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을 열어서 지금 내가 찍었던 사진 말고 좀 더 좋은 프레임을 찾아서 그 사진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 지금까지 이렇게 스펙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HEIF 포맷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기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계속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새로 들어갔다. 이런 건 환영할 만한 얘기고 배터리가 기존에 똑같은 거 쓴다는 거는 사실 조금 실망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세로 그립을 달아서 쓰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쓸 거면 Z8 안 사겠죠. Z9 사겠죠. 자, 일단은 거의 쌍둥이 카메라입니다. 사실 이제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질 것이고 세로 그립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조금의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거고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사진을 찍는데 뭐 불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때. Z8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에 이제 포컬 플레이 셔터가 없는 걸로 쭉 갈 것 같은데 그걸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니콘에서 좋은 카메라가 나와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589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홈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Z9과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게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차이를 두긴 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차이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격을 붙여놓는다는 얘기는 조금 더 보태서 Z9 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닝 사러 갔다 포르쉐 사온다는 것처럼
Z5 사러 갔다가 이거 5 살 거면 6, 6 살 거면 7, 7 살 거면 8, 8 살 거면 9 사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으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카메라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제대로 이제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Z8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